국제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못된 판단입니다. 후회는 되지 않을까. 대중국 무역 적자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지만 본국의 훈령,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물밑에서 외교적 교섭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대사 스스로가 논란이 될 만한 민감한 메시지를 공개석상에서 내놓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사 자체가 두 나라 소통의 최전선, 최후의 보루와 같은 상징성을 갖기 때문인데요. 나라끼리 단교를 하면 대사관을 철수하지만 단교 직전, 그러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는 대사를 소환합니다. 2년 전 리투아니아가 자국 내에 대만 대표처를 설치하기로 해서 중국이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중국 정부가 처음 꺼내든 강경 조치가 바로 주 리투아니아 중국 대사를 소환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사의 상징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대사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주재국에서 본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 일하기가 가장 힘들어지는 당사자가 바로 대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는 본인이 습격을 당한 직후에 나선 첫 공식 회견에서조차 이렇게 교과서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언되에 땅이 묻어진다. 같이 갑시다. 그렇다면 선 넘는 말을 한 대사는 싱대사가 처음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2005년에 한 패기 넘치는 주한 일본 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외국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Takeshima is historically and legally part of Japanese territory. 결과는 예상하신 대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한 건 물론이고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을 짜고 화형식을 하는 등 대사관 직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격렬하게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반감이 계속 심해지자 일본 정부는 일시적으로 그 대사를 소환하기에 이르렀죠. 시위대가 대사관 담장을 오르는 모습을 보니 문득 떠오르는 대사가 또 있는데요. 바로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당시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북한 개별 관광 구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대사로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악화된 여론 속에 인종차별 논란, 미 대사관저 침입 사건까지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대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논란의 중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싱 대사는 이런 사례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굳이 논란의 발언을 했던 걸까요? 그 답은 지난해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서 5개의 요구를 내밀었는데요. 이런 5가지 요구사항인데 이걸 쉽게 바꾸자면 이런 말입니다. 미국 편 들지 마라. 사드 추가 배치 등 하지 마라. 미국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지 마라. 타이완 문제 간섭 마라. 미국 중심 질서에 편승하지 마라. 이렇게 중국 정부 입장에선 나름 경고를 전달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하는 외교를 계속하니까 내부적으로 쌓아왔던 불만, 강경한 압박 태세로 전환해버린 겁니다. 그럼 중국이 꼭 한국만 겨냥한 것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거칠게 상대국을 압박하는 특유의 늑대 전사 외교, 이른바 전랑 외교의 경향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하면 일본 민중이 불길 속으로 끌려 들어갈 거다. 발트 3국은 주권을 명시한 국제법이 없다. 즉 그들은 사실상 주권이 없다 같은 주재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발언들 모두 중국 대사들이 한 말입니다. 원래 외교부장이나 대변인 선에서 나왔던 강경한 말들이 대사급에서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강압적인 전랑 외교가 딱히 효과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2010년 이후 중국의 전랑 외교, 특히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적 강압 외교를 특정해서 그 실효성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결론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외교가 중국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 미국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악화하고 있는 국내 여론을 보면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